퇴직급여 청구 및 지급 절차 이해. 퇴직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터넷 청구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청구는 사학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구하며 공단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 청구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청구 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우측 상단에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하고 좌측에 신청을 클릭합니다. 일시금일 경우 퇴직급여 퇴직수당 신청을 클릭하고 인증번호를 받은 후 퇴직급여 종류를 선택합니다. 연금일 경우 퇴직연금 신청을 클릭하고 인증번호를 받은 후 퇴직급여 종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급여 청구 사항을 하나씩 입력한 후 오른쪽 상단에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급여 신청 여부 확인은 좌측의 조회를 클릭 후 급여 신청 처리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편 청구 방법입니다. 우편 청구는 퇴직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 급여팀으로 송부하는 방법입니다. 관련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알림마당의 자료실 서식 창고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청구인은 퇴직 또는 사망의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청구 시효 5년 이내에 인터넷 우편 방문을 통해 청구합니다. 공단 급여팀에서는 급여 청구서를 접수하고 교직원의 재직 중 급여 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에 범죄 경력 조회를 하고 있으며 회신 결과에 따라 검찰청 등의 형사재판 확정 증명원, 판결문 등을 발급 의뢰하거나 보다 신속한 급여 지급을 위하여 해당 교직원에게 안내하여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공단은 재직기간 및 기준소득월액 등 급여 산정 기초정보를 확인하고 부담금 미납 등 채무액 확인 및 공제, 연금 지급 개시 연령 확인, 형벌 등에 의한 급여 제한 확인을 거쳐 퇴직급여 심사를 완료하고 급여 심사를 마친 건에 대해 급여 지급을 결정하고 청구인이 원하는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게 되며 급여 지급 후에는 청구인에게 급여 지급 처리 결과를 문자를 통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청구 시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청구 시기는 의원 면직 등 일반 퇴직은 퇴직일 이후에 청구가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외국인 교직원 퇴직과 정년 명예퇴직은 퇴직급여 사전 청구 안내를 통해 퇴직일 15일 전부터 사전 청구가 가능합니다. 급여 수령 계좌는 본인이 원하는 금융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나 KB국민 NH농협은행에 가계자금 융자알선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 예금 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융자알선 대출 중인 우리은행과 기업은행도 대출 회수 여건 등에 따라 추후 급여 수령에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여 미납액이 있는 연금 청구자는 학자금 대여 미납액을 일시상환 또는 3년 이내 분할 상환 여부를 청구서에 명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월 연금액 2분의 1 범위 내에서 분할 상환 가능하며 연금액을 초과하는 학자금 대여는 일시상환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일시금 청구자 및 연금 미개시자는 일시상환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의 지급 요건. 연금의 지급 시기는 임용 시기별로 연금 수급을 위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별도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면 퇴직한 다음 달부터 개시되고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이면 2000년 12월 31일 현재 20년에 미달된 기간에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퇴직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한 때에 개시됩니다. 퇴직 연도와 개시 연령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기간이 10년인 교직원은 20년 미만 연수 10년의 2배인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2020년 12월 2일 이후 퇴직하거나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 중 먼저 도달하는 시점부터 연금 지급이 개시됩니다. 그리고 정년, 근무 상한 연령, 계급 정년 도달 시에도 개시됩니다. 단 1995년 이전 임용되었으나 20년 미만으로 퇴직한 경우는 만 60세 도달 시 연금 지급이 개시됩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년이 60세인 경우는 퇴직 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하는데 이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년이 60세 미만인 정년, 계급 정년, 직제 정원 개폐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다만 연금 개시 연령 이전에 장해 등급 제1등급에서 제7등급 상태로 된 때부터 바로 퇴직연금을 지급합니다. 조기퇴직 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년 이상 재직하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지 않아 퇴직하여 조기에 연금 수급을 원할 때 지급되고 65세 연금 지급 개시 연령 미달 연수에 따라 미달 연수 1년당 연금을 5%씩 감하며 미달 연수는 1년에서 5년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조기퇴직연금 지급률은 미달연수 1년 이내는 95%, 미달연수 1년 초과 2년 이내는 90%, 미달연수 2년 초과 3년 이내는 85%, 미달연수 3년 초과 4년 이내는 80%,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는 75%의 지급률로 지급됩니다. 연금 개시 연령 도달 전 사망 시 유족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연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 4년 초과 5년 이내의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급여 제한 및 유보. 일반적으로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연금제도에서는 형벌 등에 의한 급여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사학연금제도는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고 퇴직하였을 때 급여를 지급한다는 제도 도입 목적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보험의 성격뿐만 아니라 공로보상, 부양제도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일정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사학연금제도가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하는 직역연금으로서 그 적용 대상인 교직원 신분상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학연금제도는 사학교직원의 퇴직 후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그 목적이 퇴직 후의 소득상실 보전에 있기에 사회정책적인 측면과 국가의 재정 및 기금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수급자의 재취업 및 소득에 따라 연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급여 제한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탄핵 징계에 의한 파면인 경우,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 유용으로 해임된 경우를 급여 제한 사유로 들 수 있습니다. 먼저 형벌에 의한 제한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인데, 재직 중의 사유는 형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교직원 신분 보유 중 발생한 것이며 반드시 직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형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교직원 재직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라도 급여가 제한되며, 형의 선고가 퇴직 후에 발생하였어도 급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형벌에 의한 급여 제한은 재직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되나 고의범인 경우 제한됩니다. 직무 관련 및 고의 과실 해당 여부는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여기서 직무의 의미는 직책이나 직업상의 사무, 맡은 일을 말하며, 직무 관련은 업무 개연성이 아닌 교직원 신분만으로도 직무로 인정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라 함은 형법 제41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사형, 징역, 금고를 말하며, 이러한 형을 받은 경우에만 급여 제한이 되고 기타의 형인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는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교정적인 목적 등을 위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일정 기간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고유예의 경우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 제한을 받았던 급여를 나중에 받을 수 있으나, 집행유예의 경우 법원이 범죄자의 정상 참작을 감안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만을 유예한 것이므로 급여가 제한됩니다. 형의 종류별 급여 제한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한 구분에 속한 형은 사형, 징역, 금고, 집행유예, 기소 중지가 있습니다. 또한 경합에는 선고유예가, 미제한에는 벌금,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과 무혐의가 이에 해당합니다. 징계벌에 의한 급여 제한은 탄핵과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 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입니다. 탄핵은 일반 법원에 의해서는 소추가 곤란한 정무직 공무원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의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그 직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고, 파면은 교직원이 법령 위반 또는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한 경우 그 직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며, 해임은 징계에 의하여 퇴직하게 되는 경우로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 유용의 경우에만 급여 제한이 되고, 그 외의 경우 해임은 급여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 등에 의한 해임 해당 여부의 확인은 학교 기관에서 의결한 징계 의결서로 확인합니다. 급여 제한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여 제한 대상이 되는 급여는 퇴직급여, 퇴직수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급여 등은 제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나 탄핵 또는 징계 파면의 경우 퇴직급여는 재직기간 5년 미만 4분의 1, 5년 이상은 2분의 1을 감액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최소한 본인이 납부한 부담금을 보장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퇴직수당은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2분의 1을 감안합니다.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 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재직기간 5년 미만은 8분의 1, 5년 이상은 4분의 1 감액하고, 퇴직수당은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4분의 1을 감액합니다. 제한사유 및 재직기간별 급여 제한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한의 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 탄핵, 징계에 의한 파면,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 유용으로 징계 해임으로 나뉘고, 퇴직급여의 지급 요건은 5년 미만과 5년 이상으로 분류되며 퇴직수당은 이에 맞춰 지급됩니다.
다만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부담금 총액에 이자 연 5%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교직원이 반국가적 행위를 한 경우 급여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교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상의 내란 외환의 죄, 군 형법상의 반란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납부한 부담금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다음은 급여의 유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 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 계류 중일 때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일단 제한을 받게 될 수 있는 금액을 감액한 나머지 금액을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이 유보된 자녀 퇴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사유는 첫 번째, 불기소 처분을 받은 때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때로 무죄 판결을 받거나 자격상실 이하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유예 판결을 받고 결격 사유 없이 유예기간 2년이 경과한 때로 선고 유예기간이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자녀 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한편 재직 중의 사유로 수사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었던 자가 그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에는 자녀 퇴직급여의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재심 등으로 형이 취소 또는 자격상실 이하로 감경된 경우와 파면, 해임이 소청 또는 행정소송에서 취소된 경우에도 제한되었던 급여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유보액 및 유보 해제 후 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유보액의 범위는 대상급여에 따라 5년 미만인 자 퇴직급여, 5년 이상인 자 퇴직급여, 퇴직수당 연금으로 나눠집니다. 유보 해제 후 처리는 형 확정 구분에 따라 자녀 퇴직급여가 지급되며 금고 이상의 형, 금고 미만의 형, 금고 이상 형의 선고 유예로 나눠집니다. 자녀 퇴직급여 퇴직수당 청구 방법입니다. 감액급여의 청구는 금고 이상의 형벌이 소급하여 소멸, 탄핵 또는 파면, 해임이 취소, 감액 사유가 소급 소멸된 경우로 자녀 퇴직급여 퇴직수당 청구서에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판결문, 형사재판 증명원, 파면 또는 해임 취소 무효 판결문이나 의결서 사본 등을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남은 급여의 청구는 불기소 처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이 경과된 경우로 자녀 퇴직급여 퇴직수당 청구서에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불기소 처분 결정서, 형사재판 증명원 등을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정지대상연금은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장애연금, 비직무상 장애연금입니다. 연금이 전액지급 정지되는 경우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교직원,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재임용되거나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6조의 제5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매년 관보에 고시하는 국가재정으로 전액 출자 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전액 출자 출연기관의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입니다. 일부 지급 정지되는 경우는 국가재정으로 일부 출자 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일부 출자 출연기관에 채용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1.6배 이하인 경우와 연금소득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득금액 또는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 평균액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 월금 월액을 초과한 때에 초과소득월액의 30에서 70%까지 연금지급 정지금액을 차등 산정하나 지급정지금액은 최대 퇴직연금의 2분의 1까지 지급 정지됩니다. 퇴직연금의 지급정지 및 일부 지급정지를 간편하게 알아보는 방법으로는 인터넷에서 사학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홈페이지 하단의 연금 안내 칼럼 내용 중 연금 정지 예상액 조회를 클릭하면 제도 안내 및 연금 정지 예상 금액을 미리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급여 종류의 변경. 이번 시간은 급여의 종류와 퇴직급여 등의 종류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여는 크게 퇴직급여와 유족급여가 있고 퇴직급여의 종류에는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 공제 일시금,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일시금이 있으며 우편 청구 및 공단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한 후 인터넷 청구도 가능합니다.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 청구하는 유족급여의 종류에는 유족연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일시금이 있습니다. 사망 및 유족 입증 등 증빙서류 확인으로 우편 청구만 가능합니다.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신청을 받아 공단이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급여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급여 청구 행위의 핵심은 급여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급여 청구서를 접수하고 학교기관을 통해 퇴직 사실을 확인하며 경찰청으로부터 범죄 경력 자료를 회신받아 급여 제한 여부를 판단하고 급여 산정 기초를 확인하여 급여액을 산정하고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그럼 퇴직급여 등의 종류 변경은 어떻게 할까요? 이 급여의 종류 변경 기본 사항은 퇴직급여뿐만 아니라 유족급여 또는 장애급여의 경우에도 급여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조기퇴직연금의 지급 시기를 변경하려면 그 급여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반납과 동시에 변경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인 급여를 최초 청구한 경우에는 퇴직수당 또는 일시금이 먼저 지급되었더라도 그 지급일이 아닌 최초 월 연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이미 수령한 급여는 급여를 수령한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하는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급여 종류 변경 시 이자 산정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자 산정 방법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직연금 일시금에서 퇴직연금 공제 일시금으로 변경하는 경우 혹은 퇴직연금 공제 일시금이나 퇴직연금 일시금을 퇴직연금으로 변경하는 경우처럼 최초 지급액과 재지급액 중 최초 지급액이 클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고 퇴직연금을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 공제 일시금으로 변경하거나 퇴직연금 공제 일시금에서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변경하는 경우처럼 재지급액이 클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급여 종류 변경 신청 후 급여 미납 시 처리 방법은 무엇일까요? 급여 종류 변경 신청서 제출 후 기한 내에 기지급된 급여를 반납하지 않아 급여 변경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급여 변경 신청은 공단 직권으로 취소 처리됩니다. 그렇다면 급여 종류 변경 이후에도 재변경이 가능할까요? 최초 급여 지급 이후 변경 지급한 건에 대해서도 최초 급여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재변경이 가능합니다.
급여 변경 신청 기한은 최초 급여 선택에 중대한 착오가 있을 경우 다시 한번 급여를 신중하게 재선택할 수 있도록 최대 30일 이내에서 재변경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를 변경 신청하여 재지급을 받은 후 재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다른 급여로 계속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며 최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본인이 원하면 재변경이 가능하지만 최초 지급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재변경이 불가능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수당 인터넷 청구 방법. 지금부터 퇴직수당 인터넷 청구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퇴직수당을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려면 공단 홈페이지에 먼저 회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우측 상단에 회원 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 로그인에서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아래 부분에 있는 회원 가입을 클릭합니다. 이후 교직원 회원 가입 여부 확인을 거칩니다. 회원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해 교직원의 학교 기관 번호와 현 기관 임용일 등 정보가 필요합니다. 학교 기관 연금 담당자에게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미가입이면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먼저 이용약관에 동의함을 체크하시고 회원 가입을 위한 해당 정보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개인 회원 가입과 동시에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이 가능하나 인증서가 필요한 중요 업무의 활용을 위해 공인인증서 등록을 필히 하실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공인인증서 등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의 회원 가입, 공인인증센터에서 아이디를 입력하여 확인 후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퇴직수당 청구 입력 방법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우선 좌측 조회 신청 발급 중에서 1번 신청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2번 퇴직급여 퇴직수당 신청을 클릭합니다. 3번 휴대폰 인증, 신용카드 인증, 아이핀 인증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4번 청구인 관련 사항에서 해당 내역을 입력하거나 선택합니다. 퇴직일에 퇴직 일자를 입력합니다. 퇴직수당만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종류에서 퇴직수당을 선택합니다. 참고로 급여 종류에서 퇴직 일시금이나 퇴직연금 일시금을 선택하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수당도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청구인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5번 입력이 완료되면 청구인 확인을 클릭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내역을 등록합니다. 6번 신청한 퇴직급여, 퇴직수당 신청 내역을 조회하려면 급여 신청 처리 현황에서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인터넷 청구 방법. 지금부터 퇴직연금 인터넷 청구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을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려면 공단 홈페이지에 먼저 회원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우측 상단의 회원 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 로그인에서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아래 부분에 있는 회원 가입을 클릭합니다. 이후 개인 회원 가입을 클릭한 후 교직원 회원 가입 여부 확인을 거칩니다. 회원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해 교직원의 학교 기관 번호와 현 기관 임용일 등 정보가 필요합니다. 학교 기관 연금 담당자에게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이면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먼저 이용 약관에 동의함을 체크하시고 회원 가입을 위한 해당 정보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개인 회원가입과 동시에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이 가능하나 인증서가 필요한 중요 업무의 활용을 위해 공인인증서 등록을 필히 하실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공인인증서 등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공인인증센터에서 아이디를 입력하여 확인 후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퇴직연금 청구 입력 방법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우선 좌측 조회 신청 발급 중에서 1번 신청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2번 퇴직연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3번 휴대폰 인증, 신용카드 인증, 아이핀 인증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4번 청구인 관련 사항에서 해당 내역을 입력하거나 선택합니다. 퇴직일에 퇴직 일자를 입력합니다. 퇴직급여 종류에서 퇴직연금, 퇴직연금 공제 일시금, 조기퇴직연금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급여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때 퇴직수당도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퇴직연금 공제 일시금을 선택하는 경우 반드시 연금 청구기간을 수정 입력하여야 합니다. 연금 청구기간은 부담금을 납부한 총 재직기간 중에서 연금으로 받을 기간을 의미합니다. 최소 10년 이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조기퇴직연금을 선택한 경우 조기퇴직연금 개시 연령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청구인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은행 계좌번호 주소, SMS 수신 동의, 이메일, 형벌 유무, 타 퇴직급여 수령 여부와 국고 학자금 대여 퇴직일까지 잔액이 있는 경우 국고 대여 상환에서 일시 상환, 일부 상환, 분할 상환 중에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청구인 확인을 클릭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내역을 등록합니다. 신청한 퇴직급여 퇴직수당 신청 내역을 조회하려면 퇴직급여 신청 내역에서 확인합니다. 퇴직 일시금 인터넷 청구 방법. 지금부터 퇴직 일시금 인터넷 청구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퇴직 일시금을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려면 공단 홈페이지에 먼저 회원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우측 상단에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 로그인에서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아래 부분에 있는 회원 가입을 클릭합니다. 이후 교직원 회원 가입 여부 확인을 거칩니다. 회원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해 교직원의 학교 기관 번호와 현 기관 임용일 등 정보가 필요합니다. 학교 기관 연금 담당자에게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미가입이면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먼저 이용약관에 동의함을 체크하시고 회원 가입을 위한 해당 정보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개인 회원가입과 동시에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이 가능하나 인증서가 필요한 중요 업무의 활용을 위해 공인인증서 등록을 필히 하실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공인인증서 등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공인인증센터에서 아이디를 입력하여 확인 후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퇴직수당 청구 입력 방법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우선 좌측 조회 신청 발급 중에서 1번 신청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2번 퇴직급여 퇴직수당 신청을 클릭합니다. 3번 휴대폰 인증, 신용카드 인증, 아이핀 인증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4번 청구인 관련 사항에서 해당 내역을 입력하거나 선택합니다. 퇴직일에 퇴직 일자를 입력합니다. 퇴직수당만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종류에서 퇴직수당을 선택합니다. 참고로 급여 종류에서 퇴직 일시금이나 퇴직연금 일시금을 선택하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수당도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청구인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5번 입력이 완료되면 청구인 확인을 클릭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내역을 등록합니다.
6번 신청한 퇴직급여, 퇴직수당 신청 내역을 조회하려면 급여 신청 처리 현황에서 확인합니다. 분할연금 제도. 이번 시간은 분할연금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할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교직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에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2016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와 이혼, 배우자였던 교직원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이고 분할연금 지급 연령에 도달하여야 지급받습니다. 연도별 분할연금 지급 연령은 표와 같이 2016년인 경우 60세부터 시작하여 단계별로 연령이 증가하여 2033년 이후에는 65세가 됩니다.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예시를 살펴보면 임용 후에 혼인하고 퇴직 후에 이혼한 경우 분할연금 산정에 필요한 혼인기간은 혼인월부터 퇴직월까지가 됩니다. 즉 퇴직 이후부터 이혼까지의 혼인기간은 연금을 산정하는 재직기간 중이 아니기 때문에 분할연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에는 분할연금의 청구 시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분할연금 청구는 앞에서 설명한 분할연금 수급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소멸되어 그 이후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할연금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먼저 혼인기간으로 분할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액은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교직원 재직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퇴직연금액 전체를 항상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직원 재직기간이 30년이고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동일하게 30년이었다면 전체 퇴직연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합니다. 하지만 교직원 재직기간은 30년인데 혼인기간은 그중 15년이라면 30년 중 15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액을 등분하게 됩니다. 즉 퇴직연금액이 200만 원이라면 혼인기간과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 균등하게 2등분하여 분할연금액은 10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재직 중 혼인기간이 15년이라면 200만 원 곱하기 30년분의 15년은 100만 원이므로 100만 원을 균분하여 배우자는 분할연금으로 50만 원을 수급하게 되고 퇴직연금 수급자는 150만 원을 수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재산분할 판결에 의한 산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분할연금 산정 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을 분할함에 있어 혼인기간 중 기여도 및 당사자 간 재산 분할 등은 고려하지 않고 항상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할 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연금 분할 비율에 대하여 이혼 당사자 간의 별도의 협의가 있거나 재산 분할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에 대해 별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는 조정 조항을 두었습니다. 분할연금 금액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지만 분할연금 지급 연령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혼할 때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은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소송 결과를 통해 우선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당사자 간의 협의가 없거나 재산분할 소송이 없는 경우에는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을 균등하게 분할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분할연금과 퇴직연금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먼저 분할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권이 소멸되면 분할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배우자였던 사람, 즉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분할되기 전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할연금이 당초 퇴직연금을 이혼 배우자에게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분할연금을 받던 이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승계도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분할받을 사람이 없으므로 교직원이었던 배우자에게 다시 이전되어 당초 분할되기 전의 퇴직연금액으로 회복되어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시점에 퇴직연금 수급자인 이혼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미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하여 급여가 종결되거나 유족연금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더라도 분할연금액이 퇴직연금 수급자인 이혼 배우자의 유족에게 다시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혹은 분할연금의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수급이 개시된 이후에 배우자였던 사람의 사망 등으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이 소멸되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던 분할연금은 이에 관계없이 사망 시까지 계속 지급합니다. 또한 배우자였던 퇴직연금 수급자가 공무원 재임용 재취업 등으로 인해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가 되었더라도 분할연금은 제한 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형벌 등의 사유로 급여 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연금도 그에 따라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다음으로 분할연금 선청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이 결정된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하는 것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선청구하는 경우 분할연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부터 지급됩니다. 분할연금을 선청구한 경우 퇴직연금, 일시금 등에 대한 선청구로 간주되어지며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직소득 과세제도 및 개념 이해. 퇴직을 앞둔 시점에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시간은 퇴직소득 과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퇴직급여의 세금 부과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세금은 언제 내게 될까요? 바로 과세 요건을 충족할 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럼 과세 요건이란 연금소득자, 즉 납부 의무자가 되며 소득, 재산, 거래 등 과세 대상에 대하여 어떤 금액 수량을 기준으로, 즉 과세 표준으로 얼마만큼의 세금, 즉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공적연금 수급자가 연금소득에 대하여 2002년 이후분의 연금소득액의 6%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하는 문장을 살펴보면 여기서 공적연금 수급자는 납세 의무자, 연금소득은 과세 대상, 2002년 이후분의 연금소득액은 과세표준 6%는 세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세금 계산의 기본적인 과정은 각종 소득 공제를 제외한 과세 표준액이 산정되면 해당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 후 세액공제와 이전에 납부했던 기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됩니다. 여기서 과세 표준이란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소득에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된 금액입니다. 공제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 소득공제란 소득금액에서 일정 액수를 빼는 것으로 소득공제 시 과세 표준이 줄어듭니다. 반면 세액공제란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한 액수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것으로 세금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기납부세액이란 세금이 부과되는 기간 동안 이미 납부한 세금을 말합니다. 또한 공적연금 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누진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이 점점 올라갑니다.
하지만 해당 소득에 바로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액이 1,500만 원인 경우 1,200만 원까지는 6%의 세율을 적용하고 1,200만 원을 초과하는 300만 원에 대해서만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소득세의 원천징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의 설명에서 공적연금법에서 지급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의해 과세가 되는데 그 유형을 보면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종합과세소득은 과세소득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위의 소득이 2개 이상 되는 경우에 각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 중 특정 소득에 대해서는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방법으로 과세합니다. 원천징수를 통하여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을 분류과세소득이라고 합니다. 분류과세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세금을 부과함으로 종결되는 성격으로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공적연금소득의 과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2000년 12월 29일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51조의 3 연금보험 공제에 2002년부터 당해연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연도 중 납부한 당월 및 소급 부담금에 대해 소득공제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20조의 3 연금소득에 퇴직 시 퇴직 일시금과 퇴직연금의 일정 비율에 대해 과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표를 보면 2002년 이전에는 연금에 대한 세금이 없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납부한 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12월 29일 소득세법의 개정에 따라 2002년 이후에 납부한 부담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퇴직 후 연금을 선택하여 수령하는 경우 퇴직수당 및 연금소득을 지급받을 때 일정 비율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과세 대상 소득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소득에서 과세 제외되거나 비과세되는 부분을 제외한 것이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연금소득에서 과세되는 부분은 사학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연금입니다. 이때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은 제외됩니다. 과세 대상 연금소득은 연금 수령액 곱하기 2020년 이후 부담금 납입월수 나누기 총 부담금 납입월수로 계산합니다. 교직원에 임용되면 연금 부담금을 매달 급여에서 납부하게 되는데요. 부담금은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날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교직원이 월별로 납부하는 부담금입니다. 그러나 퇴직 시까지 계속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개정법에 따라 33년까지 또는 36년까지 부담금을 납부하면 납부가 면제됩니다.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소득은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02년 과세기준일 이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금액만을 나눠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2002년 이전에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고 2002년 이후에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을 300만 원 수령하는 연금수급자가 퇴직 시까지 납부한 기여금이 396개월분이고 2002년 이후 납부한 개월수가 120개월이라면 연금 수령액의 33년을 10년을 나눈 수를 곱하면 약 91만 원이고 여기에 연간 연금 수령 개월수를 곱한 값인 약 1,091만 원이 과세 대상 연금 소득이 됩니다. 연금에 대한 과세가 되는 근거를 할 수 있는 부담금 소득공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1조의 3에 의해 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본인 명의로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본인의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2002년부터는 사학연금법에 의하여 매년 납부한 부담금에 대해 당해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일반 부담금과 소급 부담금입니다. 공제 적용 기준을 살펴보면 당월 부담금은 납부액 전액을 소득공제하고 소급 부담금의 경우 당해년도에 납부한 소급 부담금을 임용 전 병역 복무나 휴직 등의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합산 반납금은 연금보험료가 아니라 받았던 급여를 반납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교직원이 휴직하여 소급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만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배우자 연말대상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고 본인의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